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 야간 거래에서도 코스피는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NDF 기준으로 1,400원 위에서 마감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 이후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었다면서 계속해서 우리 쪽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 위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갔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도 사흘째 AI 버블론 우려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디에 방향성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의 움직임 체크합니다. IT투톱은 미국 시장 기술주의 소폭 조정 움직임 안에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술주 안에서도 인텔같이 추가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려는 이런 개별 내용에 반응했던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진 못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1%의 약세, 삼성전자는 0.6%의 하락입니다. 이번 주에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기관,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하이닉스 쪽 으로는 개인들의 매도도 짙어졌는데요. 수급 공방 속 오늘의 장중 변동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다시 커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 속에 방산주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모두 다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 이상의 강세 움직임으로 어제 109만 원을 뚫어내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ADC 관련 피아주사 개발 기술 특허 출원 소식과 함께 0.4% 소폭 오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SC, 이 품목허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재반등 노릴지 움직임 보시죠.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불을 뿜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4%가량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뒤에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안에서는 이번 주 한 차례 거래가 붙었던 셀트리온이 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2%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에도 소폭 상승 움직임이 확인되며 바이오 쪽으로 다시 또 자금이 도는 모습도 확인되네요. 거래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 안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를 반영한 종목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메레셋 증권이 4% 상승을, 반면 어제 급등했던 NHN KCP 같은 경우엔 0.8% 약세를 보이고요. 두나무 쪽 지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임텍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KCC의 EB 발행과 관련돼서 실망감이 큰 이런 증권 지주사를 둘러싼 우리의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상장사 자사주 공시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제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올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지금 5% 이상 보유했을 때에는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의무화되는 내용이 작년에 이 픽스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1%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라고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통과시키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고요. 금융위에서는 지금 당장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디테일한 부분 쪽에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장애 요소 싹 바꾸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우리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돼서 증시 부양과 관련된 의지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9월 이내에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KCC를 포함해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EB 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컸었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9월 이내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연내에 이렇게 보완되고 있는 디테일한 법안을 포함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결국 소각 의무화로 가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다시금 증권과 지주사가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에 급락했었던 KCC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LS, SK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와 관련돼서 소각이냐, 처분이냐, 임직원에게 주느냐, 아니면 입이나 시비 발행하느냐 이런 선택지 안에서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소각과 처분을 동시에 한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였다라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확인 필요하겠고요. 오늘 다시금 힘 받고 있는 금융증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도모하면서 증권주들 오늘 투심이 좋은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인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도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정말 이제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까지 뛰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뉴스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어제 장중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오늘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모아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 갖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손자회사로 두나무를 품습니다. 두나무는 아시겠지만 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업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게 되면 당장 네이버페이 쪽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발행사로 꼽히게 되고요.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해 업비트에서 이 상장된 코인을 상장해서 유통하는 거래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둘이 협력하게 되면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입니다. 연 3천억 규모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이버랑 업비트랑 5대5로 수익 배분했을 때 이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2035년에는 공동 1조 원의 매출도 가능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자 기대했었던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탑픽으로 인터넷 업종 안에서 이제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를 봐야 돼라는 메리츠 증권의 강력한 시각도 눈에 띕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연내 시장의 큰 관심이었다고 하는데요. C2C 그러니까 왈라팝 같은 스페인의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 굉장히 시장에서 실망스러워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지라는 게 주주들의 바람이었는데 두나무를 인수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베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결제액이 늘어나라는 그림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토큰 증권의 발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 이번 주에 뚜껑이 열렸던 이프 카카오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감으로 카카오가 올라왔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의 시대라면서 11월 6일에 열리게 될 개최될 그러니까 DAN25 이 이벤트를 주목하자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와 AI 협업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메리츠 증권에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카카오와 오픈 AI, 챗GPT의 협업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거래가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업데이트 되고 나서 좀 반발이 크다고 하잖아요. 4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반사수의 네이버가 누릴 거다. 28만 3천 원은 기존에 잡혔던 목표가로 가져왔습니다. NH에서는 38만 원 보고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합병 예상했을 때 이 예상 시총이 한 28조 5천억 원으로 꼽혀서 네이버가 37.9%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식 교환으로 이제 두나무의 매출, 영업이익 다 찍히게 되면 연결 이익과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매우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주가에서 멀티플 프리미엄 10%까지도 적용 가능한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1% 약세네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으로 출발됐다가 실망감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망감일까요? 주가 측면에서는 약세로 전환된 이 흐름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셋증권 같은 경우엔 지금 호가로는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호가뿐만 아니라 본장까지도 기대감이 반영될지 보셔야겠고요. 바로 관련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프리마켓 시세에서 튀었던 미래셋증권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 8천억 원 정도의 자금 투자를 투입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주주들이 할 만도 한 이런 움직임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가 클지 보셔야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랑 STO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어제 급등했습니다. 연속성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카카오도 두나무와 관련돼서 지분 갖고 있는 쪽. 그리고 NHN, KCP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결제 대행사로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 결제 대행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증권가에서 꼽았던 토픽이기도 합니다. 수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래쪽으로 보안 관련주 결제사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대장주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할 만큼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는 쪽 바로 로봇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얼마 전 규제를 다 풀겠다라고 이재명 정부에서 밝힌 바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겠다. 29일 출범식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산학연, 정부 부처 다 힘을 합쳐서 이 얼라이언스의 출범에 지금 힘을 합쳤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5개의 생태계 분과에는 LG, 네이버, SK 참여하고 완전 자율 로봇을 포함한 5개 도메인 분과에는 현대차,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얼마 전 알리바바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그리고 테슬라의 잠재적인 모멘텀 피지컬 AI 이런 그림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까지도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 한 차례 더 모멘텀을 실을 수 있는 재료일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관련 종목들 쭉 모아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30만 원 안착, 그 위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도 중요하겠네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황금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 직전이라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예상 호가가 살짝 빠지면서 출발 앞두네요. 3,431선까지 내려가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두 분과 좀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3차 상법 개정 이제 9월 이내라는 그림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지주가 소폭 올라가는데 사실 이쪽 최근에 이비 발행 때문에 실망감 컸잖아요. 다시 4분기에는 기대하고 모아갈 때인가요? 뭐 4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이제 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저는 공격적으로의 베팅은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겠다. 물론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시장의 주도주 성격을 좀 띄었었던 기술주들은 어떻게 보면 연휴 전에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나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증권지주 혹은 증권지주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도를 의식해서 욕심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 2분기가 좀 특이 상황이었던 것이 원래 이들은 이렇게까지 막 크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섹터와 기업들이 아닌 만큼 저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기대와 실망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사, 계열사들이 실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었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주사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CJ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노이즈가 있는 쪽은 차라리 이 노이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될 때까지 저는 안 보시는 것도 나은 판단일 수는 있겠습니다. 뭐 CJ가 안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센티멘탈 쪽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에 CJ를 제외한 지주사에서 본다면 당연히 순위는 한화,
그리고 두산, HD, 현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면 코오롱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코오롱 뭐 인더스트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주사 내에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개선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코오롱 모빌리티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주사 쪽을 보신다면 코오롱의 현재 위치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까지 등장. 한화, 두산, HD, 현대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품은 이 내용의 효과. 그러니까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투자 관점에서 모아가야 될 종목이 어디 있는가. 어제 사실 오후장에 작은 종목들이 많이 들썩였거든요. 지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약세예요, 1%. 정태근 이사님, 네. 네이버 지금 인터넷 업종 탑픽이라고 꼽던데 모아갈 때라고 보세요?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네카오는 정말 둘 중에서 행복한 고민이라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서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물론 이게 선호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굳이 이제 AI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여유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후에 카카오도 비슷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왠지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카카오페이가 그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라는 기업과 제휴를 맺었거든요. 근데 그 해시드에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 해시드 오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표이사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도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좋네요. 둘 다 좋다. 근데 관심주가 IT센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 확장되면 수혜받을 곳으로 꼽아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IT센 글로벌 가지고 나온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유고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IT센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9월 24일 수요일 날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대 가지고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 이 두 가지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23일 날 디파이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장 네.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JPYC라는 회사와 현재 그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자회사를 통해서 금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 관련돼서도 저도 이게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데 금방금방이라는 그 금 실물거래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도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전저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에서 서서히 좀 저점을 높여가네요. 21,000원까지 보자. 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IT센 글로벌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로봇주도 궁금한데 본장 열리고 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다행히 지수는 낙폭을 좀 줄여갑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